네, 안녕하세요. 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번 얘기해 볼 제품은요, 펌앤온 회사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세 가지 약재가 우선 있습니다. 한 가지 같은, 이제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헥트라. 얘 같은 경우에는 유기오염물질 세정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오메가. 무기 오염물질 세정제가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이아몬드, 실리시움 표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표면 보여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선, 펌앤온 제품을 우선 처음 접하면서, 어떤 제품일까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볼만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는 조금, 퍼포먼스 측으로 따지자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이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스펙타클하거나 다이나믹한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까 우선 처음에는 망설였는데요. 그래서 그냥 저 서신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순서대로 해볼게요. 시공 순서가 우선 이렇습니다. 오메가, 트라,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우선 시공 순서가 되는데,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 글씨에도 보이시듯이 무기 오염물질 세정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기 오염물질 세정제가 뭐냐면 녹산화물, 칼슘, 염분인, 철분 이런 거를 이렇게 세정해주는 액체인데, 사용상에 있어서는 우선 일반적인 철분 제거제 사용 방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용 방법에는 표면에 도포하고 엑세서 태월도 가볍게 문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이 마르기 전에 물로 씻어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용액이 동시에 만나게 되면은요 중성이 된대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헹굼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철분 제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녹 제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화물이라, 이게 우선 RTU 제품입니다. 원액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제 까만세미님 말씀대로 레디 투 유즈, 그렇게 써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씀대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선 희석이 완료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희석된 제품이라 좀 퍼포먼스가 약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소 약한 건 어쩔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좀 용액을 많이 사용하거나 적게 사용하거나 똑같은 효과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녹 제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녹 제거에 있어서도 깊은 녹 같은 건, 솔직히 깊은 녹은 어떤 용액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잘 제거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거가 되는 게 사실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좀 다른 제품들보다 한계가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염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테스트 해볼 수 없었던 부분이고, 철분 같은 경우에도 뿌려서 저희 뭐라고 하죠 그거? 아이언엑스나 수학스의 그 익스트림 휠 세정제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뿌리자마자 반응을 일으켜서 다소 이렇게 보이는 부분 쪽에서 확실하게 제거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에 반해서 이 제품은 조금 아쉽다 라는 평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용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표면에 충분히 도포한다는 거, 충분히 도포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우선 사용량이 좀 적지 않아 보이죠? 많지 않아 보이죠? 다른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 리뷰 제품을 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다른 분 거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헥트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헥트라 같은 경우에도 오염물질 세정제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 유기 오염물질 세정제예요. 다소 이제 기름기 있는 오염물질 있잖아요. 보시면은 오일,
그리스, 가솔린, 디젤, 타르, 수액, 단백질, 왁스 성분 등 유기오염물질 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왁스 같은 경우에도 왁스를 탈지를 한다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솔직히 왁스가 탈지가 되긴 솔직히 힘들어요. 뭐 아무리 강한 세정력이 있는 뭐 APC라던가 그런 제품을 쓰더라도 솔직히 왁스가 너무 탄탄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으면은 제거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우선 왁스는 제외시키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르나 수액, 뭐 단백질 이런 거는 솔직히 타르만 우선 뭐 차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우선 사용법은요, 자글팔 표면에 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포를 하지 않고 약재 사용량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차피 반복 작업은 해야 되니까요. 타르를 한 번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뿌려놓고 충분하게 놔둔다 해서 그걸 한 번에 닦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막타올 같은 데다가 묻혀놓고 이제 뿌려주죠. 막타올에 뿌려놓고 이제 반복 작업을 했습니다. 뿌려주고 닦고 뿌려주고 닦고 막타올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왠지 좀 아쉬운 게, 차라리 원액을 써봤었더라면은, 원액이 솔직히, 원액으로 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원액을 썼더라면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좀 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솔직히 타르 제거제는 여느 제품들이, 여느 뭐 다른 타사 제품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거리 많긴 많은데, 그 제품들이랑 특별히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이거랑 막 똑같이요, 오메가랑. 그래서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가 다소 다른 제품들보다 워낙 떨어지니까, 워낙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시공 횟수에 좀 관계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소 손이 많이 간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네, 우선 그렇습니다. 헥트라. 자, 이제 세 번째로 볼게요. 다이아몬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리시움 표면 보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리시움을 알아보니까 이제 규소더라고요. 규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유리막 코팅제를 다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석영을 많이 쓰는 줄 아시는데, 예전에는 규소를 사용한 유리막 코팅제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아봤던 이야기인데, 규소를 쓰면은 우선 좋은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좋은 거는 뭐랄까, 폴리머나 테프론 같은 제품들에 비해 본 도장면에 색감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색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죠?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규소가 실리콘에 들어가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이제 또 실리카랑 같은 계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리카도 또 다른 개념의 코팅제더라고요. 실리카가 좀 이거보다는 좀 더 뭐랄까, 좀 업그레이드된? 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할까요? 우선 제가 오히려 질문 드렸는데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긴 한데, 오히려 실리카 제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실리카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는 오히려 규소 이제 실리콘 계열의 코팅제보다는 월등히 나은 것 같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체 발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 발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기는 이제 기대하기는 힘든 제품이에요. 요즘 최근 들어서 테프론 코팅제나 폴리머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나왔던 제품을 예로 든다면,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낙스 브릴리언트 샤인 디테일러라고 있잖아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월등한 발수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좀 한동안 붐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었고, 테프론 같은 경우에도 테프론도 제가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스백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스백에 네,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 스위스백스의 그 엔듀어런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들도 이제 발수 성능을 추가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는 발수가 되는 제품들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발수되는 이제 뭔가를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제품들에 비하면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테스트도 해보고 해봤지만, 퍼포먼스는 현재 부족한 게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찾으라고 한번 저 자신 스스로 한번 좀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실리시움이라는 이제 규소라는 게 최근 코팅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왁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최근에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실리카를 많이 썼으면 많이 썼지. 그리고 폴리머 수지를 사용한 왁스나 뭐 디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폴리머나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피막을 입혔을 때 그 투명도라고 해야 될까요? 색감의 원래 느낌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소가 월등히 우수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자료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 이외에는 조금, 조금 부족한 게 많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메넌. 생소했던 브랜드는 아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관심을 가졌던 브랜드라 한번 이번 체험기를 통해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다소 실망감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RTU 제품이라 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차라리 희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퍼포먼스는 확실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뭐라고 해야 될 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 사용, 이제 금액이 이제 제품 출시된 금액을 저는 아직 모르지만, 제품 추천 사용은 조금, 우선 나오는 거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약간 소극적이게 되네요. 우선은 제 사용기는 이렇고요. 더 이상의 느낀 점이 사실 없어요. 네, 더 이상 파고들 수도, 이제 제 지식의 한계에서 더 이상 파고들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살짝 이제 이 두 제품은 뭐 이렇게 세정제고, 뭐 여타 세정제들처럼 뭐 무난한 수준일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좀 부족했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인데, 퍼포먼스가 약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번 사용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주절주절 거렸는데요. 한 대략 14분 정도 리뷰를 한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